최근 에볼라나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등 지구촌을 위협하는 신종 감염병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염병은 기후변화와 매우 밀접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날씨 학기론에서 전염병과 기후변화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이재정 예보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패스트나 콜레라 등 전염병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을 기후변화가 초래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천연두 역시도 결과적으로 기후변화가 요인이 되면서 상당한 피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 1492 콜럼버스는 1992년 작품으로 콜럼버스의 미 대륙을 발견한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콜럼버스가 항해 도중 여러 어려움을 겪은 후 도착한 곳은 서인도 제도의 과하나이 섬으로 그는 이 섬을 산살바도르 섬이라고 명명합니다. 네. 이 섬에서 환대받은 콜럼버스는 스페인으로 돌아가며 선원 중에 39명을 나비드 딥이라는 요새에 남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39명이 이 문제가 되어 미주 대륙의 역사는 바뀌고 맙니다. 콜럼버스가 세계 역사에 끼친 영향은 너무나도 큰데요. 네. 아메리카, 나아가 미국 탄생의 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미주 지역에 존재했던 아즈텍, 잉카 문명에게 콜럼버스는 저주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대륙의 전염병인 천연두가 그들을 통해 원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아무런 저항력도 가지지 못한 그들에게 말입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2년 아메리카 대륙과 카리브해 지역에 처음 도착한 이후 약 100년 동안 약 5,600만 명의 원주민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이로 인해 원주민의 인구는 최대 90%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전염병으로 미주 대륙의 원주민들이 거의 몰살당한 수준인 거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덧붙여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천연두로 멸망한 가장 비극적인 문명은 콜럼버스가 맨 처음 상륙했던 곳에 있었던 타이노 문명입니다. 네. 1516년에 천연두가 타이노족에 처음 발병했는데 당시 타이노족은 최대 800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55년에는 모두 사망하면서 타이노족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입니다. 스페인과 아즈텍 문명과의 전쟁 중에 유럽인에 의해 전파된 천연두가 아즈텍 원주민을 강타하게 되었는데요. 네. 단 몇 주 만에 수도인 테노치틀란드 인구의 거의 반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즈텍의 몬테수마 황제를 비롯한 수많은 병사가 죽었고요. 죽지 않았어도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있는 병력은 매우 드물었다고 합니다. 아즈텍 제국의 2,500만 명이었던 인구는 1522년에는 단 110만 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아즈텍 문명은 천연두로 인해 영원히 과거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네, 정말 천연두가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 천연두와 기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의학 전문가들은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천연두가 잘 전파될 수 있는 기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거의 전멸된 미주 지역 원주민들로 인해 지구의 기후가 변했다는 사실인데요. 예. 고기후학에서 밝혀낸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보면 농도가 감소한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가 몽골 침략 전쟁 시기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던 비참한 그런 전쟁이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유럽인들의 미주 지역의 침략 시기였습니다. 이로 인해 북미와 남미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의 4분의 3 이상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짐에 따라 당장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줄어들게 되었고요. 예. 사람들의 삶 전부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과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영화 킹스맨에 보면 악당 발렌타인은 지구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모두 실패했다. 마지막 방법은 인류를 대량으로 죽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는 휴대전화의 유심을 이용해 인류의 대부분을 말살하려고 하였는데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인류가 줄어들고 이산화탄소가 줄고 기후변화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기후학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류가 급격하게 인구 증가를 하는 것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농사짓는 땅이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는 풀과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인위적인 농사는 많은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합니다. 그러나 농사가 사라지고 나무나 풀 등 산림이 생기게 되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농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유럽인들이 미주 대륙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은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다양한 농업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계단식 밭과 관계 농업은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볼리비아 및 안데스 산맥만이 아니라 아마존까지 널리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유럽인이 가지고 온 천연두로 인해 인구는 대폭 감소하게 되었고 농지 감소와 숲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남극 얼음의 코어 기록으로 볼 때 1500년대 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7에서 10ppm의 매우 큰 감소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영화 속 가정이 그냥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네요. 네. 자, 그러면 대기 중에 이산화 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할 경우 기후에는 어떤 변화를 초래하나요? 네, 영국 유니버시티 컬리지 연구팀에 따르면 제산림화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감소함에 따라 당시 유럽 등지에 혹독한 겨울을 몰고 온 소빙하기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이끈 마크 메슬링 교수에 따르면 현재 인류가 화석 연료 사용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온실가스의 2년치 분량이 대기에서 사라졌다고 추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6세기에서 17세기 소빙하기의 원인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여겨졌지만 이번 연구로 인간 활동이 주범이 된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메슬링 교수에 따르면 당시 소빙하기로 불리는 뚜렷한 냉각 효과가 있었으며 자연의 일부가 그런 효과에 기여했다. 하지만 학살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소가 그것을 배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미주 대륙 원주민의 대량 멸종은 18세기 영국 산업혁명에 의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기 전까지 전 지구적인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전염병의 역사도 바뀌지만 기후도 바꾼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요즘 걱정인 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전염병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영국 의학 전문지인 랜싯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폭염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말라리아, 댕기열 같은 감염성 질병이 확산하는 등 지구촌 일부 지역 사람들의 건강이 비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사망자 수가 2030년부터는 매년 25만 명씩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후 및 보건 전문가인 하워드 프롬키는 기후변화는 극한의 더위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산불과 농작물, 농작물의 피해, 전염병을 유발하고 전 세계인들에게도 대가를 치르게 한다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니,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서 생긴 결과가 후대 역사서에 또 어떤 식으로 남을지 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인류에 정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